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차는 르노 코리아의 QM6 그리고 기아의 스포티지 LPG입니다. 이 두 차종을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택시가 단종됐대요. 갑자기 소나타 택시가 단종되고 K5 택시 단종되고 SM6 택시는 일찌감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도대체 어떤 차를 택시로 타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자동차,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성원을 받고 있는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QM6 그리고 스포티지 이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LPG 택시로 유용할지, 그리고 LPG 승용차로는 어떤 차가 좋은지 이런 것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은 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씩 예뻐졌어.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멋진 거, 이런 것들도 예쁘죠. 기아 스포티지도 만만치 않죠. 굉장히 화려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자동차로 보여져요. 전위적인 느낌 이젠 더 이상 그렇게까지 들진 않습니다. 뭐 익숙해지니까 괜찮네요. 자, 둘 다 굉장히 예쁜 자동차인데 이런 차를 택시로 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차의 적재 공간이 과연 괜찮을까? 지나치게 고급이 아닌가 싶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될 텐데 여행 가방을 한 3개 정도는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LPG통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도넛형 LPG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 공간의 길이를 보면 세로로는 100 정도 되고요. 가로로는 짧은 경우가 105, 가장 긴 부분은 134 정도 되네요. 만약에 휠체어를 싣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LF 소나타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형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옵션을 붙이면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요. 좋지 않습니까? 스포티지의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션으로는 전동 트렁크가 있는데 저희가 전동 트렁크 옵션이 없는 거라서 형태는 굉장히 비슷해요. QM6가 먼저 나왔고 그 QM6의 디자인을 상당히 따라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홈을 처리한 부분이나 아래쪽을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공적인 사례니까 뭐 잘 따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QM6에 비해서 스포티지의 전장이 조금 더 짧은데 트렁크 공간만큼은 오히려 더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지는 세로는 97 정도, 가로는 짧은 부분이 104, 긴 부분이 127 정도 되네요. 전장에서 차이 나는 만큼 트렁크 공간이 좁은 건 아닌데 트렁크 공간도 약간은 더 작은 걸 볼 수 있네요. 어쨌든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거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물론 아주 약간 작지만. 잠깐만, 이거 너무 초록인데? 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초록색 인테리어를 좋아하더라고요. 현대기아도 이상하게 초록색을 많이 써. 그랜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인테리어가 초록색이라고 해요. 이 자체 가죽 품질을 놓고 보면 천연 가죽 제대로 하고 있고 탄탄하고 이런 느낌 잘 만들어냈어요. 손잡이 같은 거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고급스럽죠. 옛날 카이엔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그렇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마음에 드네요. 근데 부분적으로 되게 올드하게 느껴져요. 카이엔도 언제적 카이엔이 여기 있었어. 카이엔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한 10년 전. 계기판 바늘 와, 좀 올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고요. 터치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버튼으로 다 나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택시로 사용할 때 아주 편리할 것 같고,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하고 눌러서 AC 켜고 끄고 싱크 켜고 끄고 이런 것들 아주 잘 돼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풍 시트 옵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가 켜졌을 때 여기로 바람을 좀 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음료수 같은 거 여기 담았을 때 여기에 바람이 나와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거나 시원하게 해주거나 하는 기능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넉넉하게 돼 있고요.
이런 데도 막 대충 때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컵홀더는 4개나 되고요. 이렇게 작은 컵을 누가 쓴다고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컵 같은 거 넣으면 너무 깊으면 오히려 넣고 빼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얕은 컵홀더가 있어서 종이컵으로 커피 믹스 많이 드시는 기사님들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것은 장거리를 주행할 때 시트가 편하냐 라는 걸 텐데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석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마사지가 뭐 대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요추 받침대도 있고 해서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단에 앉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SUV 스타일의 자동차에 앉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좀 세웠을 때도 더 편해요. 왜 이게 더 편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세단에 앉는 경우는 바닥에 낮은 방석을 놓고 낮은 의자에 앉는다, 다리를 뻗고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SU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탁 의자나 사무실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SUV에 앉았을 때 장거리 운행을 해도 허리가 좀 덜 아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덜 아플 수 있다지 실제로 덜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세단도 그만큼 좋은 차가 있고 SUV도 그렇게 나쁜 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SUV가 허리 건강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스포티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와, 스포티지는 옵션이 거의 깡통이거든요. 거의 깡통 옵션인데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 QM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좁아요. 어깨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 정도라도 수납 공간 충분하고 여기도 막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되고, 이런 것들 컵홀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컵홀더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수납 공간에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 차의 센터 터널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아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리를 조금 좁게 느끼게끔 한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옆에 도어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운전자를 이렇게 딱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감싸는 게 나쁜 건가? 어떤 사람들은 감싸주어서 오히려 내가 좀 안정감을 느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인테리어에서 일단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저쪽은 르노에서 저희가 옵션이 지나치게 많은 차를 갖고 왔고요. 지금 이 차는 택시로 탈 수 있는 정도의 옵션입니다. 이 차의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어 시프터도 이렇게 드드득 이런 기어 시프터를 갖고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가죽이 아니고 레자, 그러니까 인조 가죽 시트예요. 보통의 택시 이 정도 선택하시겠죠. 디스플레이도 요 가운데 있는 요것만 디스플레이고, 요 가장자리는 요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인 척하는 액정으로 된 요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에서 요 정도만 넣었어요. 지금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버튼식 시동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있고요, 요런 것들만 옵션으로 넣어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택시로 모실 텐데, 요 차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운행을 좀 더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M6 LPG입니다. QM6 LPG라고 하면 사실 LPG 승용차의 한 획을 긋는 그 장을 열었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LPG SUV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 LPG SUV를 넘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LPG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자동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는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좋은 자동차라고들 해요. 일단 정숙성 좋죠. 승차감 좋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세요. 와, 대부분 중국에서 왔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자동차에서 미세먼지는 얼마나 나온다 그래 라고 하겠지만,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배출량 원인 중에 1등입니다. 자동차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LPG가 미세먼지가 당연히 덜 나오고요.
적고요. 그을음 같은 것도 더 적고, 매연 같은 것도 더 적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보통 100만 킬로를 타는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엔진 교체 안 해도 100만 탈 수 있었다.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은 이 가스를 이용하는 점, 이게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내구성에 큰 도움을 준다. 물론 LPG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요. 디젤의 경우는 필터가 있으니까 미세먼지를 꽤 줄여줄 수 있었고요. 가솔린의 경우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GPF라고 해서 가솔린 필터를 만들어 달게 되는데, 우리나라 차 중에는 GPF가 달려있는 차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LPG가 그래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승차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차인데, 인터넷 접속이 끊긴 상태에서 목적지를 입력을 해볼게요. 인터넷이 접속된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 티맵으로 전환됩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이 온라인 티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네요. 좋은데요? 온라인 티맵으로 바로 되는 거, 그리고 이 자체가 티맵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특출나게 눈에 띄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이 디스플레이도 나름 좋습니다. 세로형으로 좀 길어진 거,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팟빵 이런 거 됩니다. 노래방 기능이 있어요. 저 거의도 벽을 넘어, 이런 거죠. 이런 거 돼요. 재밌죠? 자동차가 이렇게 재밌어야지 여러 가지 기능들 놔주면 좋잖아요. 르노가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이 IT 관련해서는 현대기아가 잘하겠지, 어디 다른 회사가 감히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에요. 현대기아는 물론 잘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잘하는 거잖아. 지금 이건 자동차 회사가 하는 게 아니죠. 팀앱 오토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만 따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팀앱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누구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체를 풀세트로 자동차에 심어주는 거죠. 이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차들 다 쓰니까, 수많은 자동차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덧붙일 수 있는 거죠. 현대차가 많이 판다고는 하지만 현대차가 아닌 차들을 다 합치면 뭐 현대차 못지않은 그런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생기는 거죠. 현대차처럼 세련되진 않을 수 있는데 특이하고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내놓고 있는 모든 차들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되게 진짜 여긴 최신차 같은데 여긴 옛날 차 같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여긴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여기는 외부에다가 이 OS를 넘겨주면서 이걸 업그레이드 했더니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살짝 느껴진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차는 변속 느낌이 없습니다.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이죠. 무단 변속기의 또 큰 장점은 변속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가속될 때 쑥 이렇게 가속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보통 변속기는 1단하고 2단 갈 때 우우 하고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무단 변속기는 끊어지는 거 없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 없이 쭉 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동력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동력 손실도 적어서, 그래서 연비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무단 변속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무단 변속기를 예전에 내가 타봤는데 차가 좀 헛도는 느낌이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나왔던 국산 변속기가 그런 게 좀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변속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의 변속기는 자트코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닛산의 기술로 만들어낸 변속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트코 특유의 내구성 그리고 우수한 직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변속기라고 하지만 이걸 무단이라고 해서 아쉽다고 느껴질 만한 요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필요할 때는 직결감을 딱딱 줄 수 있는 그런 변속기로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주변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뭐 이중접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 자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음, 문이라든지 뭐 앞유리라든지 천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게 어느 정도냐? 보통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의 정말 압도적인 차음 능력,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방음 대책이 돼 있냐? 그런 게 돼 있진 않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LPG차의 느낌
느낌인데,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점은 노면에 타이어 구르는 소음을 덜 느끼게 한다, 이런 건 확실히 있네요. 아마도 이 차의 아래쪽이 도넛형 본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LPG 통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실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 바닥에 있는 러기지 보드를 들어 올리면 그 아래 타이어가 그냥 보이잖아요. 아니면 수납 공간이 더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 없이 법적으로 LPG는 실내에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판넬을 뒤쪽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넬이 있는 만큼 조용해져요. 그래서 QM6를 타보면 일반적인 SUV보다 훨씬 더 조용한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꽤 정숙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정도의 단단함이 모든 자동차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멀미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스펜션도 단단하게 요즘 차답게 잘 만들어졌고요. 평균 연비는 9.2km/L. 어휴, 공인 연비가 8.9km/L거든요. 지금 공인 연비보다 평균 연비가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디오 리모컨이 여기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 이걸 보면서 눌러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런 리모컨 버튼을 그냥 뚝뚝 누르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죠. 아니 안 보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익숙해지면 이게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보고도 누를 수 있으니까 이런 리모컨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팀앱오토 앱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앱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곡으로 넘긴다 할 때 이렇게 넘기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근데 다음 곡으로 넘기기 기능이 안 돼요. 이런 리모컨이 이 안에서 돌지 않고 블루투스라든지 기본적인 이 차에 있는 라디오라든지 그런 것들로 돌기 때문에 이 연결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치를 이용하면 되긴 되지만 이 리모컨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핑을 하나하나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으로 넘어왔어요. 자,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을 비교해보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 앞좌석보다 시끄럽다, 그 느낌이 들어요. 뒷바퀴 구르는 소리가 실내에서 느껴집니다. SUV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나마 좀 덜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확실히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약간 등받이가 단단한 느낌이고요. 일단 뒤로 기울어지는 각도는 조절이 안 됩니다. 뭐 기본적인 각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뭐 장거리를 갈 때 전혀 문제 없고, 머리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실내에 앉았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 그리고 큰 SUV를 타고 있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를 보면 다들 천장을 계속 낮추는 추세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차가 날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거 확실히 있는데, 근데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보면 차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QM6 같은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내에서 확실히 공간은 더 뛰어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입니다. 어깨 공간도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딱히 나쁜 건 아닌데 옛날 버튼이다, 버튼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손잡이 같은 것도 보세요, 이 고급스러움, 이게 그냥 손잡이가 아니라고 이거 놨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손잡이, 감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형상이 옛날 것 같아. 세월에 장사 없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씩 둘씩 다 업그레이드를 해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USB-C가 두 개가 있는데 이 USB-C인 것도 놀랍고, 그리고 이 USB-C에 PD 3.0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PD는 아시죠? 파워 딜리버리라고 해서 고속 충전이 될 수 있는 포트예요. 만약에 PD가 지원되지 않는 USB-C가 있다면 여러분들 포트는 뭐 기껏해봐 한 15W 정도 이렇게 충전이 될 텐데, 만약에 PD 표시가 있다고 하면 많게는 100W로도 충전이 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그런 것들도 새로운 지점이에요.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네. 무단 변속기 보들보들하고 좋죠? 실제로 타보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현대기아가 이상하게 LPG 차에는 6단 변속기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사실 무단 변속기가 낫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눈치 못 챈 게 하나 있었네요. 지금 이 차의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갖고 있네요. 이거 젠텍스 제품이잖아요. 깔끔하고 보이는 면적도 더
크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다가 밝은 빛이 오면 스스로 어두워지는 오토딤 미러인데 오토딤에 센서가 있는 위치, 이렇게 동그랗게 점이 찍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깔끔한 미러를 갖고 있어서 이것도 좋게 평가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부족한 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급스럽냐면 고급까지는 아니다. 그냥 보통의 자동차, 무난하게 타는 자동차의 뒷좌석이다. 자, 실내를 보면 터치식 공조, 요거 전환식 공조계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나름대로 좋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꽤 도움이 되네요. 이거 IT 기술의 승리,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가운데를 잘 유지해주는 무거움을 볼 수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옵션인데 지금 우리 시승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이거 시내 구간에서도 쓸만합니다. 시내 구간에서 막히는 길에 올림픽대로에서 정말 1시간 2시간씩 시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괴로운데 그때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해 놓으면 운전하는 걸 괴롭지 않게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 조금 주행해 봤는데 연비가 12km를 넘었어. 이거 좀 이상하네. 막히지 않는 길에서 달리니까 이렇게까지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게 LPG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막히든 막히지 않든 어느 정도 일정한 연비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면 이 LPG의 특징은 막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좋은 연비, 막혔을 때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비를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13.3, 요거는 조금 뭔가 선 넘는 연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좀 잘못됐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지금 옵션을 빼니까 이 실내 등을 LED가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할로겐 램프로 바꿔주는데 이걸 옵션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일단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약간 준중형이다 보니까 이 차의 움직임도 가쁘네요. 좀 상쾌하게 움직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장점, 차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걸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차가 왜 이렇게 진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전 좀 작은 차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요소로 느껴져요. 그리고 옵션을 빼도 차로 중앙 유지는 지원을 해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옵션으로 나중에 비용을 더 내야 제공이 되는데 저라면 당연히 차로 중앙 유지 평소에도 켜놓고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당연히 옵션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게 되면 운전이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야 될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제동을 못했다면 한 발 앞서서 먼저 제동해주는 긴급 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주 유용해서 저라면 어댑티브 크루즈는 정말 필수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건 옵션으로 빼서는 안 되고 자동차에 반드시 넣어주는 기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는 지금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6단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로운 변속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6단 자동 변속기는 여러 가지로 검증됐거든요. 택시로 수없이 사용됐던 변속기이기도 하고 변속기가 철크덕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주행 감각이 똘똘하고 6단 자동 변속기의 1단이 뭔가 잘 물리는 느낌이에요. 딱 물려서 차를 딱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또 기분 좋게 차를 가속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거 보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어떨 때 필요하냐면 뒤에 승객이 타거나 뒤에 짐을 실었거나 이렇게 되면 차의 뒤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뒤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헤드램프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하향등도 상향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무게에 따라서 한 사람 탔으면 1, 두 사람 탔으면 2, 세 사람 탔으면 3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누가 이거 이렇게 바꿔?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스포티지는 옵션을 끝까지 올려도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럽 자동차들은 이걸 다 자동으로 하는데 현대기아만 이상하게 이걸 계속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소비자 중에 이것 때문에 자동차 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옵션인데도 눈에 띄지 않는 기능이니까 그냥 과감히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심지어 우리 EV9도 수동이에요. 이거 자동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 되게 좋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의 연비로 운전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평균 연비가 여기 선이 있어요. 이 평균 연비보다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있나 이런 거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메뉴로 넘어가면 없어져. 요 밑에다 그냥 넣어주지 내가 32,000km를 타고 있다는 걸 요걸 맨날 봐야 됩니까? 저기다 그냥 보여주면 안 되나?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화면 타이어 공기압 화면이나 뭐 운전자 주의 수준이나 어떤 걸 하든 간에 사라져 버린다. 사라져버리는 거 너무 아쉬워요.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됐대. 지금 터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기 차단 기능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 닫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창문 열고 지나가면 터널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닫아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터널을 지나가면 다시 아까만큼 창문을 열어주는 기능도 있어.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실내 공기질이 나쁠 때 이럴 때 알아서 실내 공기질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이런 첨단 기능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IT 기술로 이 차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어요. 음악 좀 하자. 음악 좀. 오.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된 음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베이스가 진짜 막 힘있는 우퍼 이런 느낌보다는 뒷전에 들리는 베이스가 강조돼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와 이거라면은 오디오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기아 보면 오디오 생각보다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깨깨깨. AK47 듣는데 딱이네. 지금 이게 고음이 강조돼서 K7의 그 고음이 팍팍 꽂혀요. AK47 들을 때는 지금 스포티지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힙합에 어울리는 최고의 차다. 자, 그래서 실내에는 여러 가지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장거리를 운행해도 이게 차가 조금 좁은 느낌은 있지만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시트도 지금 조절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조절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렇고 가장 높은 상태면 네,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그런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일 때 이런 식으로 계기판 색깔도 좀 바뀌고 핸들 돌릴 때나 아니면 가속할 때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뭐 무슨 스포츠카처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운전하다 보면 오늘은 조금 더 기분 좋게 달리고 싶어, 오늘은 조금 더 밟고 싶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유용하게 가속 페달도 조작해 주고 변속 타이밍도 그에 맞게 조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QM6도 이코 모드가 있고요. 이 차에도 이코 모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LPG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보여줍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고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조금 더 RPM을 늦게 띄우고 조금 더 부드럽게 차가 움직여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택시를 운전한다면 이 이코 모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코 모드를 사용했을 때 승차감 자체가 좋다고 느껴져요. 운전자를 포함해서 뒤에 탄 승객 여러분들도 차가 조금 느긋하게 가속되니까 가속이 느려지는 게 오히려 승차감에서 더 유리라고 생각해서 이코라는 게 단순히 연료를 덜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야, 들어왔습니다. 출발하시죠. 지금 뒷좌석 앉았는데 뒷좌석 뭐 나름대로 확실히 큰 차의 느낌은 아닌데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어요. QM6보다 머리 공간, 어깨 공간 다 조금씩 작고, 그런데 무릎 공간은 어마어마하네. 고고한 차도 넉넉해. 이런 여유가 이 차에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차는 시트를 뒤로 젖힐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발을 집어넣었을 때 이 아래쪽으로 발이 쑥 들어가요. 앞좌석 시트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특이한 지점입니다. 램프 같은 것도 양쪽에 두 개의 램프 있는 게 아무래도 원가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양쪽에 두 개 램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램프가 있어요. 비록 이게 더 저렴한 방식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게 더 맞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램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느낌은 좀 더 싸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요소에,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더 최신식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일단 등받이,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 봤을 때 QM6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공간으로는 어깨 공간이 조금 더 좁아요. 대신에 딱딱한 느낌은 아니다. 좀 더 등받이가 그래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측면 유리창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개방감이 조금 덜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뒤쪽이 답답하게 느껴지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벨트 라인이 좀 높아서, 좋게 말하면 몸이 감싸지는 느낌, 나쁘게 말하면 벨트 라인이 너무 높아서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 요렇게 봐야 되는 거,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QM6는 조금 더 잔충격을 어쨌든 흡수하려고 안고 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너무 단단한 나머지 잔충격 따위 그냥 필요 없어 라면서 퉁 하고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 이런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네. 구르는 소리도 형태가 많이 달라요. QM6 같은 경우는 구르는 소리가 약간 와악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구르는 소리라면, 얘는 그냥 쓱 하는 그런 느낌의 구르는 소리라서 소리의 형태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서 나는 소음은 QM6에 비해서 스포티지가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면 이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정확하게 저 차에 무슨 타이어를 꼈는지 알 수 있어. 약간 어딘가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방음 능력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게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동차가 원래 이런 소리 나는 거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주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의 소리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등받이도 딱 기울어졌을 때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장거리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네요. 물론 상대적으로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고, 그리고 아래쪽에 저런 수납 공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상태로 이걸 파는 거는 조금 미안할 때가 됐다. 이제 다행히 스포티지 이제 신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안전교육 필증을 수령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오렌지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 혜택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요. 오렌지 카드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셀프로 해보시면 은근히 쉽습니다. 이렇게 되고 슉 당기고 빨간색 위로, 이러면 알아서 합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두 차를 시승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LPG SUV답게 둘 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두 차 모두 장점, 단점이 나뉘고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차가 어떤 차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둘의 장단점이 각각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티지는 굉장히 경쾌하고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최신 자동차답게 여러 가지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QM6는 그래도 중형 SUV답게 더 여유로운 실내, 그리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LF 소나타 가격이 불과 1,900만 원대에서 시작했거든요. 비싼 옵션으로 넘어가도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차들 시작 가격이 2,600만 원대, 2,800만 원대예요. 기존에 있었던 LF 소나타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LF 소나타 때는 누리지 못했던 여유로운 승차감, 넉넉한 적재 공간, 그리고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만족감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격 차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타고 나서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도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두 차들 살펴봤는데 나는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든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